애플 소식입니다. 20일 CNBC에 따르면 애플 CEO는 아이폰 매출 둔화로 성장세에 제동이 걸린 애플이 헬스케어 사업 부문에서 다시 혁신 선두주자로 부상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헬스케어 사업의 대표적인 제품은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이다. 애플워치는 착용자의 활동을 측정하고 맥박, 부정맥, 제3자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과 연동 등의 기능을 갖고 있다. 애플워치 외에 아이폰도 헬스케어와 연계가 확대된다. 애플 기술 담당 부사장은 아이폰 사용자들의 진단 결과, 의료 기록 등을 아이폰에 저장할 수 있는 이른바 애플 헬스케어 레코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애플은 헬스케어 시장의 규모가 3조 5천억 달러로 추산되고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를 파는 것보다 더 큰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다. 헬스케어는 원격 의료, 여성들의 생리 임신 추적, 섭취 음식 추적, 임상시험 지원 등에도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애플 이 아이폰과 애플워치를 통해 쉽게 자동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키 기능을 갖춘 iOS 14를 공개했다. 이 기능은 올 하반기에 BMW 차량에 적용될 예정이며 근거리 통신 기술을 통해 휴대폰을 차량에 탭하기만 하면 잠금 해제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스마트폰 트레이어 넣고 차량의 시동도 걸 수 있는 기능이다. 22일 KU 애널리스트는 단기 내로 애플이 아이맥을 출시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해 기종은 인텔의 CPU를 탑재한 마지막 아이맥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0년 4분기에서 2021년 1분기를 기점으로 애플이 자체 설계한 암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기존 인텔 CPU 대비 50에서 100% 뛰어난 성능을 자랑할 것이다 라고 분석했다. 암을 기반으로 한 신기종이 공개되면서 인텔 CPU를 탑재한 13.3인치 맥북 프로의 경우 생산이 중단될 것이며 신규 아이맥의 출시 예정일은 2020년 3분기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1년 중순을 기점으로는 암칩을 탑재한 12인치 맥북이 생산되기 시작할 수도 있다고 제기했다. 어버브 아발론의 창립자는 2016년 당시 아이폰 최초 구매자 수는 1.295억 명 정도였는데 2019년에는 동수치가 4,800만 명으로 감소하는 걸로 보아 처음 구매하는 소비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다만 2016년에 애플의 활성 기기 대수는 약 10억 대였는데 매년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 넥워치, TV, 홈포드를 통한 활성 사용자 수가 1억 명씩 증가해서 현재는 15억 대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아이폰 사용자 10억 명 중 절반가량은 아이폰의 타 애플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기존 고객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달성할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모델 S를 통해 공식적으로 402마일을 주행할 수 있는 EPA 등급을 획득한 최초의 전기자동차 제조업체가 되었다. 테슬라 모델의 주행 가능 거리를 보면 모델 S는 402마일, 모델 X는 351마일, 모델 3 롱레인지는 330마일, 모델 Y는 316마일이며 경쟁 모델인 쉐보레 볼트 EV는 259마일, 현대 코나는 258마일로 경쟁사보다 월등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테슬라 모델 S는 무게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트 제조 및 배터리팩과 드라이브 장치에 사용되는 재료를 경량화 소재를 사용하였고 에어로다이나믹을 향상시키기 위해 휠 디자인과 함께 맞춤형 타이어를 사용하였으며 전기 모터의 마찰도 줄이기 위해 모터의 기어박스를 개선시켰다고 한다.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내년 중 출시를 예고한 사이버트럭의 사전 주문량이 심상치 않다. 22일 웨드부시 증권이 최근 조사한 결과 테슬라가 지난해 11월 사이버트럭을 처음으로 발표하면서 받기 시작한 사전 주문이 65만 건을 넘어섰다. 일렉트랙은 이처럼 사이버트럭 사전 주문이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를 보이고 있어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사물 인터넷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지난 몇 년 동안 대규모 기업 정책 목적의 일환으로 어주어 운영용 IoT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한 더 넓은 플랫폼에 50억 달러를 투자했다. 보안이 그 플랫폼의 주요한 초석이라서 사물 인터넷과 기업 네트워크의 보안 침해를 탐지, 중지 예측하는 스타트 기업인 사이버엑스를 1억 6,500만 달러에 인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이버엑스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 회사가 지난 몇 년 동안 쌓아온 두 가지 핵심 분야에서 기인한다. 대기업을 위한 IT 서비스와 사이버 보안이다. 특히 차세대 과제를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해 AI를 활용하는 사이버 보안이 주목거리다. 사이버엑스는 주요 에너지 유틸리티 기업, 통신 사업자, 화학 생산자 및 무인 기계를 사용하는 많은 제조 회사들의 엄청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서비스를 맡고 있다. 행동 분석 및 기타 AI 기반 기술을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네트워크 활동과 위반을 나타낼 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다. 보잉 소식입니다. 보잉의 비행기 동체를 납품하는 항공기 부품업체인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에 비상이 걸렸다. 24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보잉은 지난 2월 생산 목표를 216대에서 125대로 줄였는데 19일 스피릿의 올해 737 맥스 생산 목표를 125대에서 72대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보잉은 추락사고와 코로나19로 주문 취소, 주문 감소로 인하여 재고가 쌓여가고 있어 감산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고는 737 맥스 항공기만 450대이다. 캐룸 보잉 CEO는 올 3분기부터 737 맥스 납품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피터 아멘드 R&B 애널리스트는 2023년 전까지는 글로벌 항공 수요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돌아오기 힘들 것 같고 737 맥스 재고가 너무 많은 데다 생산량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델타 에어라인 소식입니다. 60만 명의 로빈후드 이용자들은 이 델타 항공을 소유하고 있으며 약 7만 5천 명이 지난달에 주식을 추가 매수했다. 월가 애널리스트 중 63%가 델타 항공의 주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모닝스타 애널리스트 브라이언 버나드는 항공 수요는 결국 회복될 것이다. 델타 항공 주식의 매수 등급과 43.5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전망하고 있다. 라고 했다. 옥시덴탈 소식입니다. 22일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는 1.8% 상승해 배럴당 40.46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BOFA는 국제유가 전망치를 거의 4개월 만에 상향 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WTI 올해 전망치는 32달러에서 39.7달러로 브렌트유는 37달러에서 43.70달러로 높였다. 브렌트유의 경우 내년에 50달러, 내후년에는 55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봤다. BOFA는 세계 석유 시장의 기초 여건이 4달 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며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고 석유 산업 전반에 걸쳐 설비 투자가 축소되며 공급이 타격을 입었으며 주요산 유국이 생산 억제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4일 미국 서부 텍사스 원유 8월 인도분 선물은 전장 대비 2.36달러 떨어진 배럴당 38.01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북해 브렌트유 8월물 역시 2.32달러, 밀린 배럴당 40.31달러에 체결됐다. 이날 유가는 미국 원유 재고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일제히 큰 폭으로 내렸다. 미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는 140만 배럴 늘어 3주 연속 증가했고 산유량도 일평균 1100만 배럴로 전주 대비 50만 배럴 늘었다.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급증한 점과 국제통화기금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달 전보다 더 낮춘 것으로 인하여 유가가 하락했다. 뉴욕 증시도 3% 가까이 급락하며 2주 만에 최저로 내려앉았다. FXTM의 루크맨 오툰가 시니어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원유는 불안한 투자자들의 쉬운 타깃이라며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원유 재고도 불어나며 투자 심리가 불안하다고 말했다.